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엔비디아가 탐내고 삼성이 몰빵 중인 HBM 2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엔비디아도 탐내고 삼성도 몰빵 중인 HBM 수혜 기업이고요. 어떤 기업인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바로 엔비디아가 탐내고 삼성이 몰빵 중인 HBM 2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좀 크게 올랐습니다. 근데 왜 크게 올랐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은 엔비디아의 HBM인데,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삼성전자의 HBM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엔비디아는 지금 SK 하이닉스의 HBM을 쓴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삼성전자 것도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 뜻은 쓸 의향이 있다라는 거죠. 황 CEO는 삼성의 HBM을 사용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아직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테스트하고 있으며 기대가 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기대가 크다라는 한마디에 오늘 삼성전자를 5% 이상 상승을 시켰죠. HBM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이며 기술적인 기적과도 같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요성을 직접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 CEO는 인간 수준의 AGI에 대해서도 5년 이내에 등장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엔 이 AI를 위해 HBM이 핵심이고, 이 HBM에서는 SK 하이닉스를 쓰고 있지만 삼성전자 HBM도 검토하고 있으며 기대가 큽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삼성전자가 잘하면 SK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 누가 삼성전자가 HBM에 좀 적극적인 전략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삼성전자 반도체를 좀 강조하는 발언이 있었고요. 반도체 업황 악화로 사상 최악의 적자를 낸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향후 2년에서 3년 안에 반도체 세계 1위 자리를 되찾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매출 1위를 뺏겼죠, 인텔한테. 지난해 2023년도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은 전년 대비 37.5% 줄어든 399억 달러로 인텔의 487억 달러에 이어서 2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위였는데 2위로 밀린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는 2030년까지 기흥 R&D 단지에 20조 원을 투입하며 연구 인력과 R&D 웨이퍼 투입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발판 삼아 우리가 AI 반도체 다시 한번 1등을 이겨보자. 올해 흑자 전환했으면 다시 우리 바닥 찍고 정고점 돌파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12단을 쌓은 HBM을 기반으로 HBM3와 HBM3E 시장의 주도권을 찾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HBM을 핵심으로 다시 올라가고, 그 HBM을 핵심으로 올라간 다음에 1위 찾고 20조 투자하고 다시 한번 성장해 보자라는 자신감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자신감을 좀 가질만 한 게 AMD의 HBM을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확정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엔비디아와 경쟁하고 있는 AMD에 납품을 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업체 AMD에 HBM을 공급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AMD의 AI 반도체 MI300 시리즈에 HBM을 납품할 수 있는 인증을 받으면서 AMD의 중요한 공급업체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MD의 MI300은 이 엔비디아의 GPU와 경쟁을 하고 있는 이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1분기 말까지 HBM3E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2분기에 제품을 출하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1분기부터 2분기까지도 HBM 기대감이 있는데 거기에 엔비디아도 삼성전자 HBM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HBM 점유율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트렌드포스는 올해 HBM 시장의 주류가 4세대인 HBM3에서 5세대 HBM3E로 옮겨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HBM3까지는 SK 하이닉스한테 졌지만 HBM3E, HBM4로 가면은 모른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1등이 될지 SK 하이닉스가 계속 1등을 유지를 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류로 바뀔 때, 이 추세가 바뀔 때 다들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만 최선을 다하나요? 삼성전자만 관심이 많습니까?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도 HBM에서는 1등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삼성전자, 오케이, 엔비디아가 관심 가지네. 그렇더라도 우리가 엔비디아의 독점 이 자리를 내놓지 않겠다. 삼성전자보다 납품을 더 많이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HBM3E 관련된 발표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HBM 5세대 신제품 HBM3E를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해 3월 말부터 제품 공급을 시작합니다. SK 하이닉스가 3월에 양산한다는 말이 있었죠. 한동안 조용하다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HBM3E 5세대 HBM을 양산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초당 최대 1.18TB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며 풀 HD 영화 230편 분량의 데이터를 1초 만에 처리할 수 있는 속도다라고 하는 거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말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HBM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액체 형태의 보호제를 칩 사이 공간에 주입하는 어드밴스드 MUF 공정을 적용해 열 방출 성능을 이전 세대 제품보다 10% 향상을 시켰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HBM은 이 D램 사이에 필름을 껴서 열로 압축한 겁니다. 열로 눌러서 만든 게 HBM 삼성전자고요. SK 하이닉스에서 만든 건 열을 누른 게 아니라 이 액체를 넣어서 굳힌 거예요. 그래서 굳힌 게 MUF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삼성전자 방식이 맞느냐, SK 하이닉스의 방식이 맞느냐라고 한다면 둘 다 맞아요. 하지만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고, SK 하이닉스는 이 MUF 공정 방식이 생산성이 좋고 수율이 좋다라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I 수요 폭증으로 엔비디아가 주문량을 늘리면 최초 양산에 성공한 SK 하이닉스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서 SK 하이닉스가 정말 손만 놓고 있는 게 아니라 HBM3를 중심으로 독점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 점점 HBM도 고성능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렇게 프리미엄이 될수록 중요한 건 뭐냐면 수율이죠. 근데 뭔 소리냐면 10개 만들어서 몇 개가 정상품이냐. 그러니까 아무리 HBM3E가 좋아봤자 10개 만들어서 3개 나오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납품을 많이 하고 싶어도 정말 정상품 뽑아내려면 미친 듯이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수지타산이 안 맞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수율이 좋으면 당연히 일정한 가격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율이 떨어지면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봤자 의미가 없더라. 결국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충분히 안정적인 수율을 유지할 수 있는 HBM에 대한 생산이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수율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공헌한 차세대 HBM3E죠. 양산 시점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이 수율 잡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마이크론은 수율에서 경쟁이 안 됩니다. HBM3도 안 하고 온 기업이기 때문에 수율이 60%가 나오는지 30%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 기업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 국내외 다양한 반도체 장비 기업들과 접촉하고 이들과 다각도로 공정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SK하이닉스의 추격에 전 사력을 집중하는 삼성전자는 지난달 어드밴스드 TC-NCF 기술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TC-NCF인데 조금 더 발전된 거죠. 아까 전에 얘기했죠. 디램 사이에 필름을 꽂고 열로 압축하는 기술력인데 훨씬 더 나은, 그거보다 좀 더 발전된 같은 종류지만 기술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R-MUF, 이게 SK하이닉스 액체를 넣어서 굳히는 방식이죠. 방식을 이용하는 SK하이닉스는 공정의 핵심이 되는 액화 소재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굳힐 때 들어가는 그 액화 소재를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수율이 좋을 수 있게, 조금 더 전달력이라든가 아니면 안전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 뭐가 있을까? SK하이닉스도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지금 수율 경쟁에서 어떻게 수율을 더 올릴까? 어떻게 이 정상품, 완성품을 더 많이 만들어낼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HBM 수율 경쟁을 왜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디램은 원래 수율이 좋지 않았나? 그래서 HBM에 대한 수율이고요. HBM 업계 선두인 SK하이닉스의 HBM 수율이 60%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10개 만들면 6개가 정상품이고 4개가 불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수율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일반 디램 수율이 90%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10개 만들면 9개가 정상입니다. 디램은. 근데 이 디램을 쌓아서 만들기만 하면 수율이 60% 떨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떨어지죠. 왜 이렇게 떨어지냐? 여타 메모리와 달리 반도체에 구멍을 뚫은 뒤 실리콘 관통 전극으로 여러 개의 반도체를 수직으로 쌓는 복잡한 추가 공정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디램을 만드는 것은 수율이 90%인데 이 디램의 구멍을 뚫어서 여러 개의 디램을 쌓는 과정에서 수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 만드는 건 90%지만 이 90%짜리를 쌓으면 수율이 60%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여러 과정 중 한 곳에서만, 그러니까 이 여러 개 중에 한 곳에서만 불량이 생겨도 양품에 다른 칩도 함께 폐기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뚫어가지고 맞춰놨는데 얘가 고장났어. 그럼 얘도 다 폐기입니다. 얘 때문에 그냥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 못 살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지금 수율이 점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디램은 이거 하나만 맞추면 돼요. 근데 HBM은 이 8단이면은 8개가 다 정상이어야 되고 12단이면은 12개가 다 정상이어야 돼요. 이 중에 하나만 비정상이어도 이걸 한 방에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량이 나올 확률이 높다 낮다? 당연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수율이 60%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HBM의 적층수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12단이죠. 12개를 적층했는데 나중에는 24개, 뭐 48단 막 간다고 한다면
단 1, 2%의 차이는 곧 수백억 원의 매출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왜? 성능이 비슷했을 때 수율이 높은 회사를 고르는 게 정답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HBM 싸움의 끝은 뭐다? 수율이다. 그래서 이 수율 중심의 반도체 장비를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수율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저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반도체 핵심은 습도 제어입니다. 습도를 제어해야 수율이 나오더라. 왜요? 알려드릴 겁니다. AI 반도체 등장에 따른 초미세 공정 도입으로 수율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스템이 2세대 제품 JFS의 수주 확대로 기술력을 입증을 한 상태고요. 저스템이 수율을 제어하는 이 습도를 제어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스템은 1세대 습도 제어 장치로 전 세계 관련 시장 점유율 80%를 석권했고 전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웨이퍼 수율 향상에 꼭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1%, 2%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수율이 몇백억, 몇천억이 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1%, 2%가 높은 기업이 확정나고 그 기업을 쓸 것이다. 반도체 업계에서 추산하는 수율 상승률, 그러니까 습도를 제어해서 수율이 2% 안팎으로 증가할 거고, 금액으로는 1000에서 1500억의 가치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습도 제어만 해도 아까 얘기한 경쟁률을 챙길 수 있는 거고, 가치로 봤을 땐 1000억에서 1500억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습도 제어를 안 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무조건 해야 된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대기 중의 습도는 수율을 떨어뜨려 수익성과 제품 완성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습도가 왜요? 뭐가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습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반도체 공정 환경에서 습도가 분해되면서 산소가 발생하게 되고, 이 산소가 반도체 공정용 가스와 반응해 제품을 산화시켜 불량률이 상승합니다. 아, 이해됐습니다. 습도가 산소가 되고 산소가 가스와 만나서 산화를 시키는구나. 그럼 당연히 불량률이 올라가겠죠. 이 미세한 상황에서. 근데 중요한 게, 아니 그럼 아예 습도를 낮춰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습도가 아예 없게끔 건조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를 만드는 클린룸에 습도를 낮춰버리면 인체에 유해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습도가 아니라 제품에만 습도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수다. 그러니까 일부 공간에만 습도를 내리고 전체 공간의 습도는 유지하는 기술력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전체 습도를 내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스템의 미래 고객은 글로벌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세한 공정이 들어가는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기업들이며 특정 상업군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결국엔 수율을 중요시하는 기업들은 습도 제어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죠. 이미 저스템은 글로벌 탑3 제조사인 삼성, SK 하이닉스를 모두 고객사로 둔 수율 개선 장비 생산 기업이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기든 SK 하이닉스가 이기든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저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충분히 우리는 이 저스템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요. 많이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관심을 가져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니까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저스템이고요. 세계 1위 습도 제어 기업입니다. 그래서 수율을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고 1%에서 2% 이상, 그 규모는 1000억에서 1500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스템 우리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스템이 HBM의 핵심 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율을 올려야 되니까.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무료로 쓰시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무료로 접속한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화번호 같은 거는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 적어도 되고요. 저 무료로 어플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9만 명 구독자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저 9만 명 기원 자료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로봇 총정리 자료집, 그리고 8만 명 구독자 때 드렸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 월가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까지 해서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꼭꼭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3월 21일, 20일, 19일, 18일, 15일, 14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장전에 모두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1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